방금 소개받은 서울특별시 보건협회 박상태 회장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한의학과 보건학을 전공을 해서 보건학 박사면서 또 한의학 박사 과정도 수학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이제 한방건강의학과 교수를 했고요. 오늘 지금 서울특별시 노인회연합회에서 저를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강의를 요청했을 때에 과연 어르신들한테 어떤 주제로 해서 유익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느냐 하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책자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책자와 이 앞에 PPT 자료를 첨부를 해가면서 앞으로 50년 동안 여러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제가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4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내면서 살고 있고 또 인생은 생로병사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되죠. 대부분 이제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노인이라고 하면은 만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한 75세 정도는 돼야만 이제 세상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제가 여기 듣기로는 지방 같은데 서울도 모르겠어요. 75세면은 노인에 가서 뭐 흉내도 못 낸다 할 정도로 관리들을 잘 해주시고 왕성하게 사회활동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건강을 유지시켜 주시고 계십니다. 생로병사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봄이면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죠. 그게 봄이면은 여름 청년들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린다고 하죠. 그리고 가을이면은 이제 낙엽이 지고 인체도 장년기, 노년기에 접어들면은 이상한 가지만 남겨들고 겨울에는 수분이 없어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불만 내도 확 타거든요. 연세 드신 분들은 그래서 이 화가 많아지고 조금만 거에도 민감하시고 짜증도 내시고 이제 그런 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이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나 세계에서 연구하는 그 학자들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면은 병 없이 오래 살 수 있게끔 하느냐 이게 지금 상당히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생명 연장, 수명 연장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건강 수명 그 얘기 뭐냐면은 뭐 100세 세다라고 해가지고 뭐 한 80세까지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20년은 병상에서 있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건강한 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잠시 병상에 계시다가 세상을 떠나게 이렇게 하게끔 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이해 차원에서 괴로움을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야만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기저질환, 고혈압과 당뇨병의 한방 통합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결론은 그렇게 나오는데 이론을 좀 알으셔야만이 이게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개념 파악을 좀 해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요.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대한민국은 의료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양방 한방 그렇죠? 의사 한의사. 그런데 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 그 서양 의학의 발원지 아닙니까? 약학 의학. 거기에서는 그들의 그 어떤 그 정통 의학이라고 합니다. 정통 의학, 서양 의학이죠. 그 외에 학문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의학, 중국의 중의학, 또 인도에 가면 또 아유르베다 의학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온 그 세계 각국의 전통 의학 플러스 민간 요법을
대체의학, 보완 대체의학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그 한의학, 중국의 중의학의 특성, 나름대로 장점이 많거든요. 이런 거를 서구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조금씩 도입을 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정부 단위로 대학 교육제도가 있고 라이센스 변호를 한의사 변호를 발급을 해줘서 통합적으로 치료를 하는데 앤더슨 암센터라고 미국의 텍사스 주립대학의 최고의 암병원이에요. 치료 효과도 좋고 의료진도 훌륭하시고 또 방문객도 많고 어마어마한 그 큰 규모의 대학병원인데 잘 아시는 우리 삼성 회장 바쁘셨죠? 이건 회장님이 예전에 폐암 걸렸을 때 앤더슨 암센터에서 폐암 수술을 하셨거든요. 거기서의 치료 방법은 지금 그들의 그 서양의학, 정통의학이라는 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의학, 침이나 약초, 또 중국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중의학이죠. 여기다가 미술치료, 음악치료, 요가, 명상, 우리나라 국선도 같은 거, 운동 같은 거 이런 거를 통합해서 암 환자들한테 치료를 했더니 치료 효과가 좋더라. 이런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통합 의료 시대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통합이라는 얘기를 넣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가 이원화돼서 의사, 한의사, 의원, 한의원,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이렇거든요. 이것도 앞으로 보건복지부나 관련 단체에서는 일부 반발하는 데도 있지만 통합의학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통합 한방 관련된 얘기는 기본적으로 우리 통합의학, 한의학, 또 보완대체의학, 또 민간요법 이걸 다 통틀어서 고혈압하고 당뇨를 어떻게 예방하고 관리하고 치료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일까? 특히나 약초 가지고서 최종 결론은 고혈압과 당뇨에 유익한 약초 요법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위드 코로나 시대라 그러죠. 아직은 끝나지 않았죠. 진행 중이지. 환자 수만 좀 감소가 되지. 그러나 여러분들 겪고 오시면서 잘 아시지만 2021년도 처음 그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에 그분의 기저질환을 보니까 고혈압하고 당뇨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다수 지금도 이 시점에도 고령자로서 고혈압과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들 뿐만이 아니라 심장질환이라든지 폐질환, 또 천식이라든지 암이라든지 이런 그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 사망에 이르더라 이겁니다. 기저질환이라는 얘기는 이제 아실 텐데 질병이에요. 질병. 쉽게 얘기해요.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 당뇨를 가지고 있다. 암. 작년에 우리 이스라엘 연구진들이 코로나 감염이 돼가지고 백신 그때만 해도 이제 2번을 맞았죠. 맞고 나서 152명을 대상으로 해서 돌파 감염, 다시 감염된 사람들의 어떤 기저질환 어떤 걸 가지고 있나고 분석을 해봤더니 고혈압이 78%로 제일 많아요. 그 152명의 78%면 약 120명이라는 분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8명, 그럼 한 75명 정도 이분들이 당뇨를 가지고 있어요. 제일 많아요. 고혈압, 당뇨. 그 다음에 이제 심장질환, 암, 비만 이런 기저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망에 다시 감염이 되고 또 지금 시점에서도 사망자 대부분이 이러한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고혈압, 당뇨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고혈압, 당뇨를 좀 알아보려고 주제를 이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고혈압이 치료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되죠. 고혈압이 치료가 안 돼요. 옛날에 우리 여기 이제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아마 그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풍이라는 거 있죠. 중풍은 이 고혈압이 원인이죠. 한 80% 정도가 뇌졸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의학에서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이제 중풍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중풍은 뇌혈관이 막히는 게 있고 뇌경색이죠. 뇌출혈, 뇌가 터지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인들은 지금 뇌경색이 많이 있습니다. 뇌경색이라는 거는 이 막힌 거거든. 혈관이 막힌 거는 빨리 뭐 혈전 용해제나 이런 거로 뚫어주면은 내가 언제 중풍 걸려서 바로 또 활동도 하고 사회 복귀도 하고 그런데 뇌출혈은 시간을 다투는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뇌 몇 시간만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은 뇌사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풍 쓰러졌을 때 빨리 그 응급실에 도착해서 치료를 뭐 수술하게 되고 수술도 해야 되고 이렇게 조치를 취해야만 후유증이 적용됩니다. 이 무서운 이 고혈압이 우리 전 세계적으로 사망 위험 요인 1위예요. 사람을 사망하게 이르게 하게끔 하는 그 원인 제공이 고혈압이다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무서운 건데 우리가 평상시에 이게 좀 자각 증상이나 이런 게 없어요. 없으니까 그냥 무관심하고 지나가다가 뭐 뛰고 땡긴다든지 어지럽다든지 좀 마비가 온다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증상이 나타나면은 뭐 병원에 가서 혈압제복 검진하게 되면 그때 이제 혈압으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평상시에 관리하시는 분들은 뭐 전자혈압기 갖다 오시고 댁에서 해주시는데 그 혈압은 지금까지 어떻게 치료해 왔죠? 우리 의원 병원에 가면은 처방받아서 약국에 가서 약을 받습니다. 약을 받는데 약은 크게 두 가지 유형이에요. 하나는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거고 하나는 이뇨제, 그러니까 나트륨 소금 영분 체내 많은 거를 소변으로 배출시켜주게끔 하는데 도움을 주는 약물들이거든요. 두 가지. 우리는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오늘 강의는 그거 외에 어떻게 우리가 예방하고 관리하고 치료를 하느냐 이렇게 이제 좁혀집니다. 제일 먼저 고혈압의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종류 원인, 위험 요인, 증상이 뭔가, 이산지질 혈증이 뭔가, 산화지수가 뭔가, 어려운 용어가 좀 있어요. 산화지수 같은 거. 그래서 깊이는 안 들어가고 개념만 좀 파악하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고혈압에 유익한 식품. 잘 아시는 그 의성 히포크라테스도 식약동원, 약식동원이라고 했어요. 식품이 약이고 약이 식품이다. 그리고 또 그 허준 선생님도 약식동원, 약으로 식품으로 고치지 못하면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우리 지금 약국에서 조제하는 그 약은 대부분 이제 화학 물질이 많죠. 화학질입니다. 그러나 한방에서는 이 천연 자연에서 얻는 요즘은 뭐 자연 제품이 없다 보니까 재배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 광물성이라든지 동물성, 식물성 이런 그 약재 가지고서 치료에 임하는데 식약 공용 한약재라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그때 식품으로 쓸 수 있는 한약재를 공시를 해요. 약전에 의해는 365종인데 그 지금 보면은 한 절반 이상이 식품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10점 내고 10
쌍화탕 이런 거 옛날에 한의원 한약방에서 조제를 해서 주셨는데 지금은 식품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분배해서 내 가족 건강 관리하고 내 건강 관리하고 또 요즘같이 코로나로 면역력이 좀 강화되는 시기에 쌍화탕이나 뭐 십전대보살 같은 거 가족적으로 드시면 상당히 유익하겠죠. 그 감기 걸렸어도 독감 걸려도 우리가 그 예전에 한약방에서 이제 쌍화탕을 조제를 해 먹어서 치료가 됐는데 그게 감기 독감의 치료제가 아니죠. 쌍화탕이 없는 보면 이 바이러스는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 백신 맞고 있지만은 완벽한 치료제는 아니죠. 이제 더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은 연구하고 완벽한 그 바이러스를 퇴치시킬 수 있는 그 치료 약물 주사 이거를 연구하고 좀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인데 예를 들면 옛날에 홍역 아시죠? 아이들 그 홍역 걸리면 그 바이러스 감염병이거든. 그 백신이 그때 있었나요? 뭐 나중에 나와가지고 그 방대로 돼서 자연 소멸되고 재발되거나 그런 일은 없는데 이 소아마비, 폴리오랑 마찬가지죠. 지금 저 65세, 70세 이상 되신 분들은 가지고 계시지만 젊은 사람들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 바이러스가 박멸이 됐다는 거예요. 백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코로나도 완벽한 백신이 이제 발생이 돼야 되는데 빠른 시일에 좀 되겠죠. 그런 거 봐야겠지만 그렇듯이 이 바이러스는 잘 치료가 안 되는데 또 항생제라고 우리 염증이나 이런 거 세균성 질환 이런 거는 항생제로 치료가 되잖아요. 옛날에 뭐 조금 곰거나 염증이 생기면 바로 오면 이명래보약 여기 있었잖아요. 그렇게 썼는데 지금은 안 쓰거든요. 주사 한 대 맞으면 되잖아. 세균성 질환, 이런 거 페니실린, 마이신 큰 공헌을 한 거지. 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때 이제 이명래 고약 같은 경우는 이따 당뇨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화산나무 열매가 이명래 고약이에요. 원료는 그걸로 만든 거 치료 잘 됐거든요. 그게 다 염증, 세균 그거는 우리가 정복을 했어. 얼마나 그뭐 상처나고 그러면 주사 한 대 맞고 그러면 낫는데 바이러스는 아직까지도 영원하게 숙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또 지금 코로나19가 물러난다 또 변이 바이러스가 와요. 걔네들도 살아야 되거든. 살기 위해서 사람을 괴롭히는데 우리는 걔네들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리는 것도 중요해요. 달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 면역력이 튼튼하면 질병이 안 걸리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고령이 되면 면역력이 취약해지지. 그래서 지난번 우리 코로나 작년에도 저희 서울특별시 보건협회에서는 서울시 의회하고 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교육청하고 해서 이제 세미나도 하고 토론도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또 좌장을 받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고혈압을 관리하고 당뇨는 관리를 어떻게 근데 결국은 면역력을 강화시키려면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이 제대로 먹고 제대로 자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신체 활동이 중요합니다. 고혈압 당뇨 공부하고 있지만은 6개월 정도 제대로 신체 활동 운동하고 그러면 고혈압 당뇨 조절이 돼요. 그걸 못하니까 그렇지. 저도 뭐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하루에서 1시간 정도 걸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 보니까 작년에도 우리가 세미나 하다 보니까 경로가 그냥 다 닫아놓고 그런데 이렇게 그래도 큰 공간이 있는 그런 거주지가 계신 어르신들은 이 실내에서 운동도 하고 그러지만 협소하신 이런 장소에 계신 분들은 그냥 몸은 더 나빠지는 거지. 움직여야 돼. 햇볕 보고. 야생동물 질병 있나요? 동물들 질병 없습니다.
햇볕 쬐고 뛰어놀고 그러니까 어떤 거 상처받잖아 뛰어놀다가 그러면은 그 소나무 껍질을 벗겨서 송진을 자기들이 발로 상처난 부위에 그건 치료가 돼요. 그러면 질병이 없어요. 그랬듯이 자꾸만 외부로 활동을 해야 돼요. 저도 어머니가 지금 90년에 92세이신데 70쯤 넘으시니까 고혈압 약을 드시더라고. 그래서 좀 그랬습니다. 고혈압 약 끊으세요. 그랬더니 아마 그 동네 주치 그 병원에 가서 얘기를 했나 봐요. 고혈압 약 먹지 말라고 하니까 누가 그러더냐. 그래서 우리 아들 보건학 박사가 그러더라. 그래서 여기 의사 선생님이 가만히 계시다가 뭐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듣고서 혈압약을 끊고 운동 걸으시고 햇볕 쬐고 또 건강서적 보시고 텔레비 나오는 거 강의 다 듣고 지금까지 혈압약 안 드세요. 안 드신다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우리 처방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먹게 되면 어느 정도 조절이 되면 일시적으로 뭐 줄이거나 또 중단하거나 뭐 그러기도 해요. 그러나 한 번 먹게 되면 계속 먹는 게 고혈압 약이라. 근데 치료는 안 돼. 치료 안 된다고요. 생활 습관, 유전, 환경 이래서 온 건데 그거를 거꾸로 없애줘야만이 치료가 되는 거죠. 지금 일시적으로 조절하는 거. 우리 한약도 지금 고혈압 치료제가 없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치료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혈액이 탁혀서 여기 나오는 이상지질 혈증이라든지 고지혈증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또 나이가 들면은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 속에 이물질이 많이 생기고 이러면 뇌에 가서 터지면 그게 뇌출혈이고 막히면 뇌경색이고 또 얘가 심장 쪽에 가서 이 심장도 활동하려면 산소하고 영양 공급을 받아야 되거든요. 관장동맥이라고 혈류가 세 곳으로 흘러가는데 여기가 막히면 심근경색 또 자다가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많아요. 새벽에 그게 뭐냐 급성 뭐 심장마비 그거거든요. 뭐 돌연사 그 이제 이따가 공부했지만 여기 아까 나왔던 뭐 산화질소 같은 거 그때는 한 달에 주무실 때는 생성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게 부족하게 주무시다가 바로 이제 사망하는 거. 옛날에는 뭐 그게 원인을 모르고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보시다가 또 쓰러지시고 그 변비가 있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 드시면요. 그러면 이제 대변 활동하시려면 아무래도 심증을 하려면 뇌 압력을 줘가지고 이제 터지는 거거든요. 쓰러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뭐 귀신의 병 뭐 그랬잖아요. 그게 귀신의 병이 아니지. 뇌출혈 뇌경색으로 온 거죠. 그만큼 우리가 고혈압은 합병증을 일으켜서 아주 치명적으로 만들어주죠. 뭐 치료가 되고 잘못되면 한쪽이 마비가 돼서 이렇게 한다든지 집행이 짓고 대부분 근데 그분들 보면 고혈압 그리고 그 아들이 고혈압으로 중풍으로 이렇게 됐는데 부모들이 또 고혈압 중풍으로 이렇게 또 간 같은 경우도 간암 아버지도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자식도 간암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게 유전 가족력이거든요. 근데 가족력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거니까. 그럼 나머지 우리가 질병을 결정하는 요인을 크게 20%는 그 환경적 요인 또 20%가 유전적 요인 나머지 60%가 식생활 습관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 뭐 여기 있는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교재는 집에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두 분의 그 전문가 학자가 교수님들이 연구해서 발표를 했는데 한 분은 부모가 양친이 고혈압이면 자녀는 76%가 고혈압을 갖는다. 그 결국은 3명 중에 2명은 고혈압 환자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분은 50%
2명 중에 1명, 그러니까 4명 중에 2명은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환경이 안 좋고 식생활 습관을 제대로 못하면은 영원히 고혈압을 가지고 있으면서 고혈압이 악화가 되는 거죠. 근데 유전적 인자가 내가 없다. 그러면 환경적 식생활 습관 요인이 이게 80%인데 합치면 20, 60. 이로 인해서 고혈압이 오는 거예요. 식생활 습관이 뭐죠? 짜게 먹고 비만해지고 고지혈증 만드는 지방 음식 많이 먹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고혈압 가고 당뇨 가고 비만해지고 이런 거거든요. 그 비만한 사람이 비만하지 않은 사람보다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5배가 높다고 그랬어요. 5배.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분이 계시고요. 체형이 그리고 또 이렇게 볼펜같이 좀 마르신 분이 계시다고 우리가 보면 이 마른 분은 이 심장에서 피를 보낼 때에 이게 심장이 빠르지 않아도 혈류가 가죠. 그러나 이렇게 좀 비만한 체형이다. 이 온몸에 이걸 펴놓으면 상당히 넓어요. 여기다가 혈액을 보내주려면 심장의 박동은 빨라야 되지. 동일한 피를 보내는데 여기는 딱딱딱딱 해서도 충분히 혈액순환이 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여기는 좀 비만한 쪽은 이쪽에 피를 보내주려면 심장이 박동이 빨라져야 돼요. 빨라진 데는 뭐야? 혈압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만한 사람은 비만하지 않은 사람보다 5배 고혈압으로 갈 확률이 높다.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또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식생활 습관만 제대로 해도 우리가 60% 보건 고혈압, 당뇨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관리하는데 치료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유익한 식품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9번, 10번 항목에 고혈압에 좋은 한약재가 뭐가 있는가 이걸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체질별 유익한 한방차 이것도 좀 알아보고 또 당뇨에 좋은 화살나무, 귀조루나무 화살나무 얘기 좀 들어보셨죠? 예. 많이 들어보시고 많아요. 많이 있죠? 예. 처음 들어. 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우도 많이 심고 예. 길가에 지나가다 보면은 근데 저는 화살나무를 한 15년 이상 연구를 해왔고요. 그리고 농원도 있습니다. 약초 농원이 대천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화살나무 그동안에 이렇게 재료를 축적하는 것이 상당량이 되는데 자, 이건 이제 논문도 많이 나왔고 최근의 연구 결과만 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은 그 어느 제약회사에서 지난해 8월인가 한 9월인가 이때쯤 그 나무 전체가 좀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되는 뭐 치매 예방이라든지 또 그 알츠하이머 그런 질환 예방하는데 도움이 됐다라는 것을 연구 결과를 밝혀냈어요. 그리고 지난해 12월 달에 경상북도 산림개발연구원인가 있거든요. 거기하고 경북대학교 식품공학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는 그 화살나무 잎이 인지 개선에 좋다. 인지 개선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치매에 걸리잖아요. 인지가 잘 안 되는 거죠. 이거를 개선하고 예방하는 도움을 준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식약처에 등록을 할 거다. 여기까지 연구가 됐어요. 그 잎이 뭐죠? 우리가 봄에 나물 먹죠. 무슨 나물이죠? 그게? 맞습니다. 혼잎나물이라는 거지. 혼잎나물 많이 들어봤어요. 다들 드셔보셨을 거야. 그 4월 초 보통 이때 그 화살나무에서 올라와요.
저는 뭐 해마다 그걸 하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4월 중순에서 말일쯤 되면은 이 가지 줄기 위에 가지가 이제 새 가지가 나오거든. 그 새 가지를 채취를 해서 뭐 이파리하고 같이 해도 좋습니다. 당뇨나 이런데 우리가 적용을 했더니 역시 효과가 있다. 뭐 연구 결과도 많이 있고 논문도. 그래서 이제 그런 약초에 대해서 내가 간단히 또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당뇨에 대해서는요. 이 귀조라고 했죠. 선생님, 양념 귀조. 좀 네. 이제 화살나무라는 것이 이제 아신다고 그러는데 저는 전혀 모르는데 그 나무 형태가 어떻게 되게 됐는지 제가 설명을 좀 이따가 기처럼 되게 달려 있어요. 혼잎나무라고 화살나무하고 다르죠? 네? 혼잎하고 같아요? 같아요, 같아. 혼잎나무라는 화살나무에서 네. 봄 4월 초쯤에 올라오는 새싹이 새순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게 저도 그거 아는데 그러면 얼마 크지 않고 이렇게 학교 같은데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게 아니, 조그마하니 이렇게. 예. 아 그게 종류가 혼잎나무예요. 종류가 우리가 학계에서는 24종 정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다 틀려요 종류가. 여기 지금 우리 저기 조경용으로 쓰는 거는 네. 그 오염됐죠 환경. 예. 먼지, 오염물질 그래서 식용으로는 불가할 것이다. 물론 이제 그거를 채취를 해서 뭐 깨끗이 씻고 말리고 이래서 차로 복용하신다든지 하면 되겠지만은 일단은 저는 그 권장을 합니다. 만약에 그 집에다가 그 한 그루 정도 심어놓고 봄에 그 새순 혼잎나물이죠. 네. 그거 따 드시고 가지가 올라오면 그거를 채취했다가 말려서 집에 보관했다가 당뇨 상당히 좋거든요. 뭐 당뇨 의학도 좋다고 그래요. 또 혈액도 맑게 해주고 그렇게 이제 차로 마시거나 뭐 액상으로 마시거나 이렇게 마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합니다. 이게 아직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모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했죠. 또 이번에 지난해 12월 21일 날 우리 산림자원연구원하고 경북대학교에서 공동으로 연구해서 그 이파리가 화살나무 이파리가 차로 달여 먹으니까 인지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 치매 예방이지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공간이 있으시다면 그렇게 해서 좀 관리하시면서 드시는 것을 제가 권장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그 목적은 이모빈들, 산림인들 그분들 소득 증대시키기 위해서 연구 개발했으니까 그분들로는 또 다량으로 재배해서 벌어야 또 먹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여러 그루 심어가지고 연구도 하시고 이렇게도 좋긴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강의를 끝내는데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시간이에요. 그래서 좀 필요한 것만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고혈압 이렇게 있는 있다 다 아는 얘기고 우리나라 고혈압의 기준은 그 세계보건기구 조금 전에 있던 거 WHO 거기에서는 140에 90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140에 90 거기 책자 있거든요. 책자에 WHO 그 기준에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도 140에 90인데 정상은 120에 80이죠. 네. 그러나 임상적으로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받으라고 연락이 오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요. 혈액 검사하고 또 혈액 채취해서 쭉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뭐 분변 검사도 하고 뭐 다 하는데 그 임상에서의 기준은 130에 80이 돼요. 130에 80이 고혈압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한 일주일 전에 우리 대한고혈압학회에서 발표한 그 내용에 따르면은
앞으로는 140에 90 기준이 아니라 130에 80으로 내려와야 된다. 우리 한국 사람들 짠 음식 좋아하고 140에 90으로 했더니 뇌출혈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좀 강화를 시켜야겠다라는 것이 학계의 주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옳다 그럴 것 같으면 이제 앞으로는 130에 80을 기준으로 해요. 고혈압의 기준. 그러니까 그걸 좀 참고삼아 알아주시고요. 이게 이제 1차성 고혈압, 2차성 고혈압은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1차성 고혈압은 원인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를 하는 거야. 뭐 짜게 먹고 나이가 들고 식생활 습관 제대로 못하고 스트레스 받고 음주 흡연하고 무슨 당뇨 있고 비만 있고 전부 다 이거 1차성 고혈압이잖아. 이게 없으면 고혈압이 없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 2차성 고혈압은 원인이 불명하고 젊은 사람들 이런 2차성 고혈압. 약물 과다 복용이라든지 약을 많이 먹고서 혈압이 생겼다. 그런 건 2차성 고혈압인데 그거는 전체 고혈압 환자 중에서 5 내지 10%밖에 안 돼요. 그 고혈압이 10명이나 그럼 1차성 고혈압이 9명, 2차성 고혈압이 10명. 1차성 고혈압이라는 건 원인을 모르는데 저런 게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교재 있으시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을 이렇게 그림으로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대한의학회에서 만들어 놓은 자료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위험 요인 나이가 들면 40세 이후에 급증한다. 그렇죠. 고령화가 되면 혈관도 탁해지고 혈관도 좁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여자는 45세 이상에서 높아진다. 그 얘기는 여성들은 7배수, 남성은 8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녀 7세 부동성 얘기 들어보셨죠? 아이들이 손금장난을 하다가 7살쯤 되면 쟤는 남자야, 쟤는 여자야를 우리가 구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4세가 되면은 촉경, 생리를 처음하기 시작하는데 그 개인적인 특성에 따라 좀 차이는 있어요. 빨라질 수도 있고 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어때요? 37은 20일, 7배수니까 22세 여성들 그 따님들 보면은 손주들 보면은 다 피부들 뽀하고 예쁘고 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때쯤에서 여성분들이 결혼을 많이 한 거거든요. 지금은 사회활동하고 그러다 늦어졌는데 40대 28 되고 35 되고 그러면은 여자로서의 어떤 모든 아름다운 게 좀 떨어지고 77이 49 49살 되면은 이제 폐경, 그렇죠? 근데 요즘은 폐경이 늦어졌어. 60대도 생리를 가지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삶이 좋아질 거지. 빨리 자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 또 하나 생로병사 과정이죠. 그래서 77, 49 폐경기가 되면은 폐경기가 되면 갑자기 땀이 나고 신경질 나고 짜증 나고 막 그러거든. 스트레스 좀 받고. 그래서 그 집안에 저는 보면은 사춘기 또 갱년기, 노년기가 있으면은 노년기가 져요. 같이 다투면은 기운이 우선 딸리는데 말을 하더라도. 그리고 또 성주 녀석이 또 그러는데 또 예쁘잖아. 참아줘. 순기가 사춘기가 제일 강해. 그 다음에 폐경기, 그 다음에 노년기. 노년기에 폐경기 때 여성분들 괜히 짜증내고 그래요. 집안에 들어와도 남자한테 말 한마디 해도 그냥 툭툭 거리고. 그러면 저분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폐경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남자들은 이해를 해도 넘어가면 뱃속 편해요. 뭐라고 그래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듣고
그냥 그렇구나 얘기는 안 하지만 그만큼 이 폐경기가 되면 그렇게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줄어드니까 혈압은 올라갑니다. 그 원인이에요. 어차피 이제 여기까지 얘기가 됐으니까 제가 좀 팁을 하나 드릴 것 같으면 여성분들 생리하고 아이 출산합니다. 그렇죠? 우리 저 따님들이나 또 며느리들 이렇게 이제 보면은 특히나 그 딸을 가지고 있는 친정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등전옥답에다가 그 작약이라고 백작약 한박부시죠. 그걸 한 통으로 심었거든. 그 뿌리가 한약재 백작약이라고 하는 건데 진통 효과가 커요. 그래서 딸아이들한테 그거를 그 백작약을 다려서 줬거든. 생리 막 오기 직전에. 그럼 생리통이 없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생리통이 있던 여자분들도 생리통이 줄어들거나 없어지는 거 많거든. 그때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게 되면은 이 출혈이 심하잖아요. 또한 그 자궁에 뭐 이물질이라든지 어혈 이런 게 남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때 쓰는 그 우리 저 가미 생화탕이라고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가미 생화탕을 아기 낳고 나서 나흘 만에 4첩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사유제를 제대로 해야 돼요. 보약을 쓰든 호박을 먹든. 처음에는 아기 낳고 나서 나흘 만에 가미 생화탕 또는 생화탕이라고 인터넷 들어가면 있어. 그거를 데려서 먹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궁이 깨끗하고 자궁에 질환이 없어요. 그리고 49세까지는 계속 생리를 하니까 그 성인 여성분들도 가끔 그거를 다려서 복용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건 아니고 벌써 한 오래전에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산부인과 교수님이 만든 처방이거든요. 그래서 피를 좀 맑게 해주는데 아주 훌륭한 그런 그 처방이 됩니다. 또 이제 아까 그 유전적 요인이 되는 거, 환경적 요인, 해안지대보다 산간 지역이 혈압, 고혈압 환자가 많아요. 이 온도 차가 심하거든. 산악 지역은 낮에는 따뜻한데 밤에 되면 푹 떨어져. 떨어지면 혈관이 좁아지죠. 겨울철에 우리가 혈관이 좁아지고 잘 터지고 그런 이유가 여름에는 혈관이 이완이 되는데 이완이 되면 혈류가 잘 흐르죠. 근데 겨울은 축소가 되니까 거기서 터지거나 내키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이 드신 분들은 혈압이 있거나 없거나 겨울에 난방에 있다가 방에 있다가 나갈 때는 따뜻한 모자 장갑 끼고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고 나야지. 그런 거 안 하면 그냥 휘청거리고 뭐 쓰러지신 분들도 계시거든. 그래서 이 날씨가 추우면은 밑에 있지만 겨울철에 뇌졸중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 소음도 있고 온난한 지방보다 한량한 지방, 추운 지방. 그 해안 지방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이제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 증진을 시키고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의사 약사의 도움도 받지만은 자기 스스로 건강 관리를 하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옛날에는 의사 약사한테 의존했지만은 지금은 뭐 건강 관련 서적이라든지 인터넷으로 그냥 정보를 받아잖아. 또 듣는 것도 있고 이렇게 또 강의를 통해서 또 지식도 얻고 자기가 자기 건강 관리 해야 돼요. 자기가 의사가 돼야 돼요. 약사가 되고 의료진들한테 의사 약사한테 의존하는 시절은 옛날이야. 그러면은 의과대학 나와가지고 신경외과, 정신과, 소아과, 뭐 심혈관계질 닥터들은 의사 전문의들은 자기 거 외에는 몰라요. 자기 하는 방법이 최고인데 남 얘기하면은 그건 아니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제 본인들은 그게 옳다는 거예요. 또 그 의학적인 지식도 얼마나 그 의과대학 다니면서 공부하고 또 평생 연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한의학은 총괄적으로 보죠. 예를 들면은 뭐 얹혔다 그래 되면은 이 오행이라고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데
이 심장이 화야, 화생토 그래가지고 화는 심장은 위거든요. 위에 영향을 준다는 얘기야.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막 바쁘고 압박감 받고 그럴 때 식사를 하면 뭐 얹히거나 그러잖아요. 응? 마음적으로 부담을 느끼거나 이 심장은 위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얹히는 거야. 밥 먹고 스트레스 있는 사람들 밥 먹고 그러면 그랬듯이 이 오행에 관련이 되면서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태안에 충청남도 태안 아시죠? 예. 태안반도 예. 거기가 해양치유센터라고 얼마 전에 이제 착공을 했고 2024년도에 준공을 하거든요. 해양수산부 정부에서 2017년도에 이거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인데 그 바다를 활용을 해서 건강을 증진시키고 질병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이러한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우리가 그때 공모를 통해서 네 군데를 선정했는데 태안 한 군데하고 서해안, 남해 쪽에는 경상남도 고성, 전라남도 완도, 그리고 동해 쪽에는 경상북도 울진 이 네 군데를 대대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가지고 지금 시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거는 그 해양치유 관련 법률이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면은 해양치유라는 거는 해양치유 자원 다시 말씀드리면은 태안 같은 데는 태안에는 제가 이제 자문교수로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잘 아는데 이제 언젠가는 이제 어르신들하고도 같이 고성, 왕도, 울진은 좀 너무 멀는데 물론 요즘 교통시설이 발달돼가지고 마음만 보고 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건강관리하는데 좀 같이 협력해서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해양치유 자원이 뭐야? 태안 같은 데는 갯벌이 있죠, 모래가 있죠. 거기 해양치유센터 앞에 그 해안가는 보통 우리가 모래길을 걷다 보면 푹푹 빠지는데 조금 그 갯벌이 조금 섞여 있는 그런 모래사장이 돼가지고 아주 쿠션 탄력이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한 거야. 근골격계 질환 환자를 우리가 했어요. 여기를 걷게끔 했더니 제대로 근골격계가 펴지더라, 건강해지더라. 그리고 그 해수 바닷물 속에 다 들어가 봤어요. 바닷물 속에 들어가면은 몸이 가벼워집니다. 도려 그 농도, 염분의 농도 때문에. 그 사해 같은 데는 짜죠. 그냥 빙고 떠요, 가만히 있어도. 관절 환자 같은 경우 수중에서 운동시키면은 좋아지는 거거든요. 바닷물 속에서. 그리고 해수가 자원이 되는 거지. 해양 심층수. 강원도 고성 가면 그 해양 심층수 600m 들어가서 물을 뿜어서 우리가 응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더라고. 그 물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우리 인체에 아주 필요한 이런 영양소가 있는 거라고 해가지고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거 또 바닷가 옆에 가면 이제 태안 보면 이제 그 자연 휴양림 안면도 쪽에 가면 휴양림 많잖아요. 그쪽을 이제 걸어가면서 명상도 하고 또 기후 태양도 쪼이고 태양열을 이 태양열을 쪼이게 되면 어떻게 비타민 D가 많아가지고 우리 칼슘을 먹으면은 얘는 혼자 뼈에다 못 보내줘요. 비타민 D가 있어야 돼요. 가장 좋은 게 자외선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서너 번, 30분 1시간 정도 걸으면서 태양을 쪼여야 돼요. 나이 드실수록 우울증 같은데 상당히 효과가 있거든요. 저는 그럽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 충주에 계시는데 가끔 전화 드려가지고 날씨가 춥거나 바람 불고 눈 오고 비 오면은 그 베란다 그 창가 옆에서 반드시 하루에 한 20-30분 햇빛을 쪼이세요 그런다고. 우울증 없어지고 그럼 혼자 관리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안에 있는 해양기후, 산림, 또 오감, 파도 소리는 이명의 효과 있는 것도 우리가 밝혀냈어요. 그리고 그 치료 잘 안 되는 건선이라고 있습니다. 피부병이죠. 이거는 유전은 안 돼요. 전염도 안 되고. 우리나라에 50만 명이에요. 외국도 그래요. 몇 년 전에 독일에서 이제 오신 그 닥터하고 박사들하고 독일이 이제 그 해양 치유의 그 발원지입니다. 거기는 뭐 생활화가 됐어요.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국회에서 세미나 때 발표하는 거 보니까 피부 질환에 좋고 근골격계 질환에 좋고 정신 질환에 좋고 즉 건강 증진에 좋고 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건선도 저쪽 노르웨이 쪽에서 스칸디나비아 말고 그 추운 쪽에서 독일까지 와서 해양 치유를 받고 돌아가고 또 완화가 됐는데 다시 또 악화가 되면 휴가를 내서 또 들어오고 그렇게 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해양 자원, 예를 들어서 완도 같은 데는 아주 그 청정 지역이라 해조류를 특산화시켜요. 해조류 같은 거 막 마사지를 한다든지 치료하는데 같이 식이요법 먹는 거 중요하거든요. 다 질병 거기서 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과학화시켜서 같이 접목해서 해야 치유하니까 효과가 좋다. 고혈압, 당뇨, 근골격계, 피부질환 등등 이것이 바로 해양 치유인데 앞으로 우리 3년이 바다니까 많이 이제 활성화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게 지금 다 원인 위험 요인 다 하시는 얘기들이에요. 그 책에 다 있거든요. 뭐 증상 이렇게 다 이분이 고혈압인데 이런 영향을 준다. 뇌졸중도 있고 망막증도 있고 교재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예방 및 관리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를 거꾸로 하면은 예방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연분 섭취 줄이고 다. 이거 뭐 커피 자극성 있는 거 먹지 마. 스트레스 없애고. 자 여기 이제 BMI라고 이걸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계산해 보세요. 분모가 키 곱하기 키예요. 저 같은 경우는 1m 72니까 1.72 곱하기 1.7입니다. 그리고 체중 킬로그램 70kg이에요. 계산을 해봤더니 저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23. 얼마 나와? 24.9 이상은 과체중이야. 집에 가서 계산해 보시면 내가 여기나 어디에 해당이 되겠죠. 왜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비만하면 비만하지 않은 사람보다 고혈압으로 걸릴 확률이 5배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중 관리를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뭐 여기 이제 운동 같은 경우도 빠르게 걷기 연습하고 수영 자전거는 그 무릎 관절력 있는 사람들은 네, 그리고 또 무산소 운동은 경태문 아령 이렇게 돌다가 혈압이 더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좀 유념하셔야 되는 거고. 고지혈증 이거 다 알아요. 얘기 다 들었어요. 그죠? 지방 음식 많이 먹고 그러면은 포화지방산 여기 나옵니다. 삼겹살 같은 거 이런 거 먹지 말아요. 이게 맛있단 말이야. 먹게 되죠. 그래서 마늘 먹고 상추 먹고 그러는 거예요. 자, 마늘은 뭐예요? 마늘은 아주 좋은 거죠. 항염, 항암 효과도 있고. 이제 매우니까 많이 못 먹지. 트랜스 지방산. 자, 이게 다 안 좋은 거죠. 안 좋은데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오리고기 얘기 들어봤어요? 오리고기 참 좋은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 근데 오리고기 기름이 안 좋다. 돼지고기 기름보다 낫지. 설거지 같은 거 해보면 잘 닦이고 그래요. 불퍼지 옛날에 그 고혈압 중풍에는 오리고기 좋다고 어른들 얘기했거든. 그만큼 이 기름이 지방 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퍼가. 그래서 오리고기를 좀 선호하고 산화질소라는 얘기는 이거는 우리 인체 내에 만들어지는 건데 나이가 들면은 이렇게 20대 때는 100%가 산화질소가 나와. 근데 60세 이상에서는 15%밖에 안 나와. 이 산화질소는 아까 간단히 말씀드렸지만은
자다가 새벽에 이게 생성량이 짙거든요. 그래서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킨다. 혈관을 확장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나이가 되면 고갈이 되니까 외부로부터 음식으로부터 섭취해야 되는데 야채나 과일이 많아요. 야채 과일 많이 드시면 돼요. 자, 요거만 이제 간단히 합시다. 시간이 없죠? 요거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고혈압 이론 중에서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인데 이 혈구가 혈액량이 똑같아요. 개수로 보면 3개야. 여기도 3개고. 근데 혈관이 직경이 좁잖아요. 그럼 어때요?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직경이 넓으면 혈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는 혈액량이 적고 혈액량이 많고. 그래서 똑같은 직경의 혈관이라면 혈액량을 많이 보내려면 속도가 빨라지니까 이게 거기서 터지고 그런 거야. 또 책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또 음식 같은 거 이거 외에도 많이 있어. 보시면 알고. 이거 청국장, 올리브유, 마늘, 양파, 견과류, 독황색, 채소, 다 좋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안 먹어. 그리고 이제 우리 고혈압에 좋은 한방차 이제 감구 국화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열이 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천마, 이거는 이제 두통이 있다든지 머리가 무겁다든지 이렇게 혈압을 내려주는 아주 좋은 한방차입니다. 이 상엽이라고 뽕잎인데 아주 좋은 거예요. 이때쯤 채취합니다. 지금 지역에 따라 좀 틀렸는데 5월 말 6월 초 오염이 안 된 거 그래서 말려가지고 차로 드시면 혈전을 분해시킨다. 심혈관 질환을 예방시키고 또 결명자 이것도 이제 고혈압이 있는데 인중 충혈되거나 비만하거나 이런 분들한테 구기자 너무 잘 나와요. 그리고 열이 많은 사람한테 좋다. 감잎은 보통 7, 8월에 채취해요. 감잎이 제일 늦게 올라와 보면. 이때 7, 8월이면 이렇게 좀 두꺼워지는 그때 딱 채취를 해야 돼요. 어린 잎이 아니라. 그리고 낮 10시에서 2시 사이 이때 태양열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때가 좋고. 이거 제가 이제 복합으로 먹는 한방차를 이렇게 먹어봤는데 요대로 하시면 돼요. 요대로. 여기 국화, 구기자, 산사. 여기 토요는 은행일, 전초, 당기, 청공, 삼사. 저는 요거를 권장하고 싶습니다. 복합해서 한방차를 드신다. 이게 다 식약 공용 한약재라고 해서 식품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그냥 산사만, 이거 산사 나오죠? 고지혈증에 좋다. 이 고지혈 피가 탁하니까 혈류가 안 돌고 혈압이 올라가고 당뇨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 산사 같은 거 하나로 드시면 산사 같은 거를 산사가 뭐예요? 산사라는 열매 조그만 산사 나무에 있는 열매거든요. 그 아파트 단지에 보면 많이 심었던데니까 빨개. 선생님 고지혈증약 그 콜레스테롤 약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산사가 콜레스테롤 고지혈증에 좋거든요. 네, 좋은데 그 약이 뭘로 구성되어 있냐고. 네? 그 약을 먹으면 쓰거든요. 근데 뭘로 구성되어 있냐고요. 그 고지혈증 약, 예, 약이 그 약약, 한약. 예, 양약. 그 네. 결국은 그 혈전, 피 탁한 거 네. 이거 없애주고 그런 거로 구성이 돼 있어요. 산수유 얘기. 한약도 산수유? 아까 산사가 산사. 산사라는 게 따로 있어요. 네, 따로 있어요. 아파트들 보면은 산사나무 많이 심어놨더라고. 아주 열매가 예뻐요.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하고 보시면 다 나와요. 처음 들어봤는데. 그래서 이제 체질별로는 이렇게 드시는 게 좋다는 거를 좀 참고 삼아하시고 이게 이제 화살나무예요. 요게 새순 4월 초에 올라오는 거 이게 홀림나무니까 네. 이게 이제 경북대학교하고
경북 산림자원연구원에서 지난해 10월달에 연구를 했는데 날개가 달렸어요. 이게 인지기능 개선, 치매 예방에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댁에다가 가급적이면 하나 주겠다. 이거 제가 갖고 온 용어예요. 이거 제가 딴 거고 직접. 네. 이거 말릴 거고. 이게 화살나무가 이렇게 생겼어. 화살촉처럼 생겼죠. 네. 그래서 화살나무야. 자, 가을 되면 꽃이 이렇게 예뻐요. 가을 되면 아주 예쁩니다. 이때 열매가 열리죠. 이게 이명의 고향입니다. 이게 나무고 겨울 되면 이렇게 되지. 안타는데. 그 효능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연구해서 논문 나오고 그러니까 책에 보면 다 나왔거든요. 한번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보면은 뭐 이런 거 혈당을 낮추고 인슐린 분비를 늘리는 화살나무 이런 게 본원에 나와 있습니다. 또 암에 좋다는 거고 경상북도에서 어디야 뇌 건강 개선에 물질을 발견했다. 말씀드린 거 화살나무 잎에서 뇌 건강 개선 물질을 발견했다. 이게 지난해 12월달에 오랫동안 복용을 하시려면은 채취를 해서 건조를 하는데 이렇게 통풍이 잘 되는 바람이 잘 부는 이런 데다가 한 일주일 정도 말리면은 물기가 싹 제거가 돼요. 오래 보관하려면은 이게 그 물기가 없어져요. 곰팡이 슬고. 그게 나무를 먹느냐 그 이파리를 먹느냐. 이파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잎나무라 해가지고 인지 기능 개선, 그 치매 예방 거기에 먹는 거고 주로. 나무는 우리가 뭐 용도가 다양해요. 폐암, 뭐 위암, 식도암 아까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나무 이 줄기가 있잖아요. 줄기하고 가지가 있고 잎이 있단 말이에요. 줄기는 항암용으로 많이 씁니다. 암, 치료제, 예방. 그리고 이 가지는 이 세 가지 올라오는 거 보면 4월 중순에서 4월 말일에 채취해가지고 당뇨에 좋은 거예요. 거기가 그게 고혈압에도 좋고. 그러니까 차로 잡수시는 거예요, 그거는. 네? 차로 네. 좋습니다. 차로 드시는데 꾸준하게 또는 좀 약으로 좀 드셔야겠다 하면은 농도를 좀 진하게 해서 드시면은 약의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화살나무 그 잎을 그냥 찌지 않고 그대로 자연 그대로 말립니까? 네? 화살나무 잎을 차로 만들고 그러는데 일주일 말르라고 하셨잖아요, 선생님께서. 그러는데 그거를 쪄서 말리냐 아니면 자연 그대로 말리느냐 그게. 그러니까 한 번 씻어서 씻어가지고 자연에 건조시키면 돼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그렇게 먹으면 맛도 좋고 향도 좋고 중국의 보이차가 유명하잖아요. 더 좋아요. 먹기도 좋고. 네. 또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연락 주시고요. 다음 시간은 또 위해서 제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